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엇나간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정말 아이 잘못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가정교육, 아이교육, MG, 너무 이상하고 다르다 등등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공부만 잘하면 다인가? 공부 이외의 것은 없는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인성이 나쁜 거는 과연 아이 잘못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저희 아이와 저희 아내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아이랑도 아내랑도 이야기해보면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아이는 아닐 거야. 내 아이는 그러면 안 돼라는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원에 있으면 아내한테 카톡이 옵니다. 여보, 지금 잠깐 통화돼? 그럼 제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에 아내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저희 딸 이름이 채린인데 채린이를 가르치면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못해 먹겠다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채린이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학원을 하니까요. 아내는 거의 채린이만 보고 저는 학원을 하니까 제가 초등학생을 직접 가르치진 않지만 저희 학원에 오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니까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생 아이들의 비슷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 줍니다. 여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저희 아내 저한테 딱 얘기해요. 그럴 순 있지만 내 딸은 그러면 안 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일단 중립 박을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중립 박을게. 중립기아 놔야 돼요. 왜? 아내 얘기만 들을 순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채린이를 바꿔달라 그래서 채린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미 엄마한테 한번 혼났기 때문에 채린이가 울먹울먹 거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되게 이야기했겠지만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채린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제가 채린이가 이제 엄마의 권위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잘못했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채린아, 네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네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엄마가 기분이 나빴다면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건 네가 잘못이야. 네가 엄마한테 무조건 사과하고 네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돼 라고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하지만 이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하지만 여보, 내가 들어봤을 때 이거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당신이 채린이 꼭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미안하다고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괴로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판결을 해주는 게 너무 괴로운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이게 정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아이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자라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 상담해보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주구장창 아이에 대한 잘못된 말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 하면 절대로 자기가 이상하다는 접근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뭐 100%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학력이 높고 직업이 전문직이고 이제 자신이 잘났을 때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내 방법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고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는 온전히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나는 머리가 좋았는데 내 나쁜
그 중에서 나쁜 빡대가리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다 챙겨주고 다 해준 아이의 결과, 근데 이게 아이가 원한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욕심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챙겨줬어. 저희 아내도 그래요.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다 챙겨주고 다 해줬다. 난 이렇게 했으면 전국 1등도 했다. 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안 해줬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딸, 우리 채린이는 그러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거다. 당연히 부모로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다. 밥을 먹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랑 아내랑 조금 생각이 달라요. 뭐냐 하면요,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 채린이가 엄마 물 떠다 줘 그래요. 그럼 저희 아내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랐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채린이한테 그래요. 채린아, 네가 떠다 먹어.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떠다 줘요. 왜냐하면 저는 떠다 주는 집에서 컸어요. 엄마가 생선도 발라주고, 비빔밥 나오면 비빔밥도 비벼주고, 갈비 나오면 갈비도 다 잘라주고, 게딱지 나오면 게딱지도 다 뜯어주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건 뭐냐면요, 지금 아내랑 저랑 사는 거에 있어서 아내는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겁도 많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저는 굉장히 그런 일상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좀 손이 둔하고 그런데 그 이외의 거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결정도 잘하고 그래요. 그거는 꼭 일상적인 거를 얼마나 챙겨줬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챙겨주고, 뭐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뭐 차로 데려다 주는 거, 아이가 더울까봐, 비가 오니까 추울까봐 데려다 주고 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각자 각 집의 교육 방법은 달라요. 다른데 데려다 준다고 나쁘고 독립심을 길러준다고 좋은 거 아니고, 독립심을 길러주게 혼자 가라고 한다고 나쁘고 데려다 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가정의 풍습이고 그 가정의 포인트예요. 하지만 저는요, 아이가 어리고 성인이 아니면 부모가 사랑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맛있게 밥을 먹을 때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저는 그거 하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운 여름이지만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 데리고 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이것도 못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공부를 잘하고 그게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랑으로.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훈육, 어떻게 보면 방임보다 더 나쁘다. 훈육이 훈육으로 끝나야 돼요. 제가 잘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저희 딸을 키우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고 딱 끝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그게 질질 끌었어요. 그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부모님에게 숨기고 거짓말한 것도 많아요.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저는 저희 딸이 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혼내는 적은 있는데 꽤 많이 혼내요. 저도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거나 친구들한테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할머니한테 버릇없이 굴거나 아니면 못되게 굴면 굉장히 혼나요. 그런데 혼나는 걸로 딱 끝나요. 그리고 그냥 채린이랑 얘기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 채린이가 끄덕끄덕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존댓말은 안 해요. 미안해 아빠. 다시는 안 그렇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을 봤을 때 진짜 반성하는 것 같으면 그걸로 딱 끝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미울 땐 진짜 밉대요. 그러면서 그게 좀 길어요. 네. 이런 길게 가는 훈육은 어떻게 보면 방임보다도 더 나쁠 수 있어요.
엄마가 오답 노트도 만들어줘요. 공부 잘하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엄마가 공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도 공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엄마가 밤새 울부짖고 한숨 쉬고 그냥 아이 데리고 가서 무슨 뭐 풀배터리 검사도 하고 엑슬리 검사도 하고 뭐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아이도 엄마랑 같이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 결과도 좋으면 좋지만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거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냥 그게 괴로워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방임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엇나간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정말 아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요즘에 아이 교육과 가정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편이지만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다른 아이들도 봐보면요, 물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긴 하고 옛날에 이제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을 보자면 저는 성악설을 조금 더 믿는 편이기는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쁘다. 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쁘게 태어난데 이 나쁜 아이가 계속 나쁘게 되는 거는 그거는 부모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가 나쁘게 크는 거, 물론 부모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도 나쁘게 크는 아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모님에게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잘못 크는 거에 90% 이상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면을 관찰 카메라를 가지고 24시간 찍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